어제 오전 10시 50분경 대주용함의 레이더에 일본의 초계기가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대주용함의 우리 군 승무원들은 에이 설마 지금 지난번 위협 비행 때문에 한일 관계도 안 좋아졌는데 일본이 설마 또 그러겠어? 라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오늘 취재 기자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 1시 50분경 레이더에서 포착된 일본 초계기가 빠른 속도로 우리 함선에 대주용함에 접근을 한 겁니다. 설마 했죠. 대주용함 승무원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와치하면서 경고통신을 20여 차례 일본 초계기 측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해역이다. 물러가라. 우리 해역이라 물러가라. 하지만 일본 초계기는 무응답. 그러니까 완전하게 무시한 거죠. 오후 2시 3분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동선대로 대주용함을 포위하듯이 위협하듯이 낮고 집요하게 저기 대주용함에 타 있었던 승무원들을 제가 국방부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어젯밤에 취재를 해봤는데 이 초계기가 대주용함에 저렇게 낮게 비행을 할 때 그 초계기에서 내뿜는 엔진의 굉음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엔진파라고 합니다. 승무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됐었던 긴박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후 2시 38분 해군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의 합참 본부장은 일본을 향해서 어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 방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므로 일본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일본 측의 해명도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우리는 위협이 되는 비행은 하지 않았다. 고도 150m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레이더에는 고도 60. 전혀 다른 이야기죠. 기존처럼 국제법과 국내법을 따라서 우리가 적법하게 운용을 했다. 위협 비행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김정 장관님,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쉽게 설명하자면 요즘 아파트 생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저 멀리서 비행기가 막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옷 갈아입거나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창가에 바로 딱 붙어서 만약에 비행기를 띄워서 내가 행동하는 거를 다 이렇게 그것도 4번에 걸쳐서 보고 가고 있다. 완전히 안방 깊숙이 들어온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안방 깊숙이 들어온 거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저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해군 거기에 우리 아파트 바로 안방에 딱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일본은 국제법을 넘어서서 자기네 나라 헌법도 어긴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세계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네 나라 헌법 구조에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군대나 무기를 못 가지고 또 교정권도 못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방위 차원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그 해상 권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그게 자기 나라 그런 방위 차원에서의 군사적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헌법도 어긴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세계적인 지도 국가로서의 이걸 하겠다라는 건지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 행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레이더를 이렇게 조준해기를 유도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네, 왜냐하면 그거를 핑계 삼아서 회담도 그만두고 막 그랬거든요. 레이더 쏴봐 이런 거.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레이더 음향이라고 일본이 말도 안 되는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음향을 제출했는데 별로 이렇게 신빙성을 못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발해서 그 음향 녹취해서 봐라, 지난번에도 니네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저행비행했다라는 명분 삼으려고 일부러 한번 레이더 쏴봐 이렇게 도발하는 듯한 그런 아주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방국 맞는지 저는 일본이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에도 일본이 우리 군축함을 향해서 저공 위협 비행을 해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은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한국군이 레이더를 쐈다라고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긴박했던 화면도 저희가 한번 다시 준비해봤습니다.
出します。指揮出せる能力は維持コンタクト。ジャパンレディー。We override that your FC antenna. It's connected to us. Auto contact over up. 지금 일본 초계기에서 우리 군축함을 내려다 볼 때도 저때 당시도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거보다 2배 더 가깝게, 더 낮게 비행했다는 거죠. 예, 상식적으로 제가 뭐 약간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P3C라 그러면요, P라는 게 페트롤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측이나 우리 연합군, 우리 그 나토 네임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앞에 이름이 붙는 게 있거든요. F 하면 파이터고 C 하면은 카고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P라는 건 결국은 이제 페트롤, 정찰한다는 거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항공기 P3C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저기 미군이 생산하는 정찰기인데 우리나라 모든 연합군의 항공기에는 IFF라 그래서 저가 식별 장치가 있어요. 다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저 항공기가 우리 함정이 돼 있습니다. 최소한 수십 킬로 밖에서 알 수 있어요. 어느 나라 배인지 어느 나라 항공기인지.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안 와도 저 비행기의 목적 자체가 적 배나 아니면 적군의 그 잠수함을 탐지하는 거거든요. 이미 만약에 우리나라 함정인 거 앓고 있으면 가까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도 안 되고. 그렇죠. 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저기는 망망대해입니다. 굉장히 바다 한가기 때문에 최소한 수십 킬로 밖에서도 알 수 있어요. 아군 항공정인지 적군 함정 어느 나라 함정인지. 그럼 이제 확인했으면 사실은 저 항공기 목적은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가까이 온다는 얘기,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온다는 얘기는 지금 장관님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도 이 지난번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내놔라 이랬거든요. 그걸 뭐 제시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 녹취음을 꺼내니까 그럼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봐라 이랬거든요. 못했어요. 그렇다 그럼 당연히 이번에도 사실은 사격 통제 레이더나 관측 레이더는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 주파수 다른 거를 사실은 우리 그 레이더 스코프 보면 그게 다 기록이 남아요. 그럼 주파수가 얼마인지 아니면 얼마 다가가는지 다 있거든요. 그걸 제시하면 되는데 제시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약간 궁지에 몰린 거예요. 합리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 못한 거죠. 그렇죠. 이번에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취득하기 위해서 도발한 거라 보는데 이게 어찌 보면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 예전에 강화도에 윤효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이제 가까이 접근하면서 공격해라. 우리가 공격하길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를 쏘니까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대포를 쏘고 와서 이제 강화도 지역을 체결한 건데 어찌 보면 강제로 이제 개항을 시킨 거죠. 조선시대 때. 그렇죠. 그런 어떤 의도성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도발을 하길 원하는 어떤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저 P3C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함정에 대해서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고.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렇죠.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나간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저 정도 가면은 지금 F-16 같은데 한번 갔다가 한 20-30분밖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공중급유가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훈련을 못 했거든요. 조금 만약에 근해에 있다 그러면 저는 전투기를 띄울 수도 있다. 전투기를 띄울 수도 그렇죠. 있다. 근접 비행을 시키면 못 다가오거든요. 경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거 제가 보기에 별 의미 없습니다. 행동 대 행동으로 똑같이 P3C를 일본 함정으로 띄우든가 아니면은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전투기를 띄우든가 해서 어느 정도 경고를 보내야 된다. 결국은 군사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대변인이 또 공군에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저 P3C는 제가 국방부 취재하면서 실제로 제가 대한민국 공군의 해군도 갖고 있어요. P3C를 타고 제가 독도를 순찰했던 것을 제가 취재한 바 있기 때문에 저 P3C가 낮게 저공으로 날 때 상대 군함에서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근데 일본의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을 더 증폭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아베의 지지율이 4%포인트 올랐다. 오르는 측면들이 있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의를 실현한 결정이라고 보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걸 계속 갈등의 요소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국방부는 적절한 대응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교적으로 강경화 장관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한일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 국민들 감정을 자극하니까 오늘 밤에 또 베트남이랑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침 오늘 밤이네요. 박항서 감독을 다시 한번 응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붉은 악마 티꺼네. 예전에 우리 축구 선수 중에 하석주 선수가 골을 넣고 나면 꼭 비행기 세레머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베트남 선수들이 초계기 세레머니 한번 좀 제대로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트남 선수들한테 베트남만을 몰라서 전달할 수도 없고. 어쨌든 오늘 밤 갑자기 베트남과 일본의 경기가 있다는데 이 분위기가 벌써부터 한일전 분위기라고 하는데 한일전 분위기에 더 불을 지핀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슈 소개해드렸습니다.